아기 뇌적으로 봤을 때는 꼭 영양분이 아니라 아기가 배워가는 평생 교육처럼 이런 지구력적인 것도 사실 커가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터득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따지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모유수유는 그냥 평생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기를 학습적으로 키우려는 게 높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근데 아무래도 아기를 더 많이 안아주고 또 내 젖을 먹이다 보면 이 아이의 성향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이 아기가 어떻게 우는 건지 이런 울음적인 파악도 훨씬 더 분유 먹는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안아서 먹이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알아가는 과정에서 훨씬 분유보다는 어머님 입장에서 좋은 것 같고, 또 아기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많이 안아줌으로써 또 나를 이렇게 다루는구나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는 이 모유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이 모유수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나 신이 나한테 내 뱃속에 잉태를 하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도 내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눈에 꼭 봐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아기를 믿고 또 내 자신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전향하고 이제 그런 불안감이 없는 상태에서 모유수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주위 사람들부터가 이제 유축한 거라든가 또 자꾸 짜낸다거나 이런 걸 이제 보면서 확인 작업이 들어가다 보면은 비교 대상이 많아지겠죠.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유축기를 조금 자제하고 그냥 아기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건강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수를 한다면 전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산 전에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임신 전과 임신 후에 몸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또 분명히 또 임신 중과 또 출산 후에 몸의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려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또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로서의 삶을 조금 각오, 다짐, 그리고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사실 수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모유수유 교육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모유수유 함으로써 힘들 수 있는 뭔가 있겠구나 라는 준비 과정, 그리고 준비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를 어떻게 다루고 가야 되는지, 그래서 신생아 때, 또 2개월 때, 3개월 때 이런 개월수별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월수별로 변화되는 모습에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월수에 변하는 거를 어떻게 대응해 갈 건지에 대한 교육을 조금 시켜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나가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내가 젖을 먹이지 못할 상황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해서 아기한테 뭐 분유를 줄 때도 어떤 식으로 분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과 또 아무래도 분유수유도 많다 보니까 분유수유도 어떤 식으로 또 잘 먹어야지 요즘 추세의 젖병 거부라던가 이유식 거부라던가 젖거부라던가 뭐 유도 혼동이라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화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라잉베베입니다. 네, 오늘 시간도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도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바른 모유 수유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네 번째 시간이고, 우는 아기가 건강하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지금 상담 중에 잠시 시간 내셔서 우리 크베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려고 하시는데요. 원장님 모실 때 크게 호응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방송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마지막에 간단하게 Q&A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게 되네요. 맞춤 영상?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머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악의 울음, 이제 악의 울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른들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죠. 이제 그게 언어라는 거죠.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쓰죠. 근데 아기들은 공통 언어가 있어요. 그 공통 언어가 뭘까요? 오늘 주제처럼 울음이죠. 이 울음이라는 거는 아기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이쁘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이쁘답니다. 그래서 이 울음을 통해서 아기들은 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뭔가 엄마한테 우리가 좋을 때만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웃을 수 있는 이 조절하는 건 어른이 되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싫으면 무조건 싫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면 또 굉장히 좋다고 웃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이가 울었다는 거는 뭔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싫은 원인적인 게 뭔지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이걸 알기 전에 어머님이 모유세는 마음가짐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네, 전라도 사람입니다. 강주 사람입니다. 제가. 자,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이 자신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정말 독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만의 뭔가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독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의지. 이게 자신감. 자신감이 없으면 밀고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먼저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둘째 엄마 마음처럼 아기를 다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록 내가 첫째 엄마지만 이게 꼭 둘째 엄마가 아니라 그만큼 좀 여유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첫째 엄마들 같은 경우는 뭐든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예민하게 아기의 울음을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말고 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여유로운 마음. 그래서 둘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아기 울음을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모유 수유하게 되면 왠지 막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물려야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분유 수유하는 엄마의 마음처럼 수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 분유는 일단 먹고 나면 애가 울어도 다시 젖병을 주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얼마 정도 먹었구나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둘째 엄마도 울으면 장사 없어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엄마처럼 키우셔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기가 모유는 눈에 보이지 않죠. 얼마 먹었는지 모르고 얼마 나왔는지 모르고 이걸 꼭 확인하려고 하는 게 유축기지만 이 유축기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 먹었는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모유도 먹었으면 먹었구나라는 분유수연 엄마들처럼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분유 먹는 엄마들은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유 먹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먹었나? 안 먹었나? 다시 물려야 되나? 왜 울지? 배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 또 물려볼까?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죠. 자, 자꾸 의심을 한다는 건 자신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유할 때 가장 3가지 중요한 게 아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머님이 조금 강하게 독하게 갖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3번째는 아기 울음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른들 울 때 언제 울죠? 배고플 때 울죠. 그죠? 그죠? 어른들은 배가 고프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내지 않아요. 너무나 이게 지나치게 배가 고팠을 때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조금만 배고파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배고파서 우는 거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울 수 있어요. 왜? 우리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외로울 때 울죠.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자, 아기들도 외로울 때 울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랑 같이 함께 있고 싶다는 식으로 울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불안이에요. 떨어지기 싫다는 거. 어른들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분리불안적으로 울음이 있는 건지. 또 3번째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심신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더라도 또 울죠. 아기들도 정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울 것 같죠? 오히려 더 지쳐요. 울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기가 울음을 울어서 내 아픈 걸 표현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일단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을 갖고 겁을 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영아산통이에요. 그래서 이 영아산통 때문에 아기들이 울음을 많이 울죠. 그래서 배가 아파서 우는데 엄마들이 이걸 또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서 또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배가 아파서 울고 물리고 배 아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또 아파져서 또 울고 또 물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아이가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엄마들은 또 먹이고 재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아산통 관리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앓이, 영아산통, 아파서 우는 거. 아까 분리불안 때문에 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고파서 진짜 울 수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는 뭐냐? 화가 났을 때, 내 맘대로 안 됐을 때, 우리도 내 맘대로 안 되면 누군가한테 막 화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화풀이하는 대상자에 있어서 이거를 해결하는 어른들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화를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내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쇼핑하면서 먹으면서 자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욕구를 푸는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기들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빨기 욕구예요. 자, 빨기 욕구기 때문에 이 빨기 욕구가 배고픈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울음은 결국에는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가 이 아기의 컨디션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언어고 지표이기 때문에 결코 어머님이 이거를 두려워한다거나 놀랜다거나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우리 아기가 이거를 표현할 정도가 된다면 정말 건강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내가 아프고 지치고 외롭고 화가 나고 배고프고 하더라도 제일 좋은 약일까요? 아니죠.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제가 처음 1강의 했을 때도 스킨십을 굉장히 중요했듯이 이 스킨십은 정말 아픈 영아상통도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내 화도 풀어지게 할 수 있고요. 내 욕구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남편한테 화가 많이 나 있고 배가 많이 고프 있고 외롭고 뭔가 몸이 아파요. 근데 남편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병원 가서 약을 먹이는 게 아니라 병원을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쵸? 스킨십이에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이게 불편하는구나. 일단은 당신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잘 대응해서 병원도 데려갈 수 있겠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먼저 1차적인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기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런 문제가 보였을 때 아니면 배가 고픈지 배앓인지 분리불안인지 역구적인 건지 이거를 구별을 못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스킨십이에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안아줄 때 어떤 식으로 안아줘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도 조리원에서 저희 산모분들을 케어를 하고 또 센터에서도 이런 케어를 하지만 애기를 한번 안아보세요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안아주냐면 제가 한번 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인형 보이시죠? 항상 저랑 따라다니는 애기예요. 제 교육의 동반자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제 애기거든요. 이름은 신이라고 해요. 제 아들 이름이 신욱인데요. 제가 얘 이름을 신이라고 해서 까꿍 반갑습니다. 자, 이 아기가 지금 운다고 생각했을 때 운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님들이 젖을 물리는 자세로 안아줘서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게 1번 어머님이 아기를 달리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달리는 모습은 아기를 천장 보게 해서 또 이렇게 엉덩이 두들기면서 달리고 계세요. 자,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일어나요.
이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어나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어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 일시적으로 아기가 울음이 그쳐져요. 그래서 됐구나 생각해서 또 앉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또 울어요. 그럼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서 또 막 흔들어요. 자, 그래서 또 아기가 울면 결국에는 어머님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젖을 물려준다거나 이제 분유를 먹고 재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아기가 어떤 것 때문에 화나는 거를 전혀 캐치 못한 상태에서 그냥 먹이고 재운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내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닌데 엄마가 나를 어떻게 막 흔들더니 갑자기 뭔가를 줬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먹어봤어. 왜 먹어요? 빨기였고라는 본능적인 반사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먹어서 눈을 딱 떠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나 이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또 놀래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뭐 젖부터 내죠. 그리고 또 먹이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시기가 보통 생후 60일 전이에요. 그래서 이 60일 전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주 나타나게 되면 흔히 알고 있는 젖병 거부라던가 젖거부라던가 사출적인 거부라던가 많이 멀리 봤을 때는 이유식 거부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먹이는 걸로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기는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 이제 안 먹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젖거부고 젖병거부고 이유식 거부예요. 왜? 제가 엄마 초기 교육 때 엄마는 사랑을 주고 다루는 엄마라고 했지 먹여주는 엄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기가 울었을 때 먹여주는 엄마가 먼저 돼선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분리불안인지 배앓인지 역구적인 건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기가 울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킨십을 먼저 하시는데 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되고 엄마가 자신감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된 엄마의 자신적인 모습을 아기한테 심장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애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불안정한 상태고 얘가 진짜 배 아파서 우나 이런 의심을 하는 식으로 아기를 안아주면 그대로 아기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갖고 아기를 세워 안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기가 울 때는 일단 옆으로 안는 것보다는 세워 안는 게 도움이 되세요. 첫 번째. 자, 왜 세워 안아 주셔야 되냐면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한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속이 안 되면 누워있는 것보다는 조금 반자리로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겠죠. 왜? 모든 음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를 세워 안아서 먼저 첫 번째 안아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 아기가 막 울고 있을 때 너의 울음을 엄마가 인지하고 있으니까 어서 안정감을 느껴라는 거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기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한테는 먼저 스킨을 통해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너를 다룰 거야, 엄마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언어를 전달할 거야 하는 거를 일단 등을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이때 두들겨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천천히 두들기기보다는 이 아기가 얌전히 그냥 울음을 그쳤을 때는 쓰다듬어 주는 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아이죠? 울고 있는 아기예요. 자, 우는 것도 강도가 다 다르겠죠. 그냥 앵앵앵 우는 애들 있고 막 숨도 안 쉬고 우는 애도 있고 막 경기하면서 울 수 있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울 수 있어요. 이랬을 때 빨리 이 우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킨십도 스킨십이지만 아기들은 소리 반응에 또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로 빨리 기선제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공기를 모으듯이 힘 빼시고 이렇게 힘 빼시고요. 뺀 상태에서 아기들은 경추, 척추 이쪽이 신경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쵸? 기선제압, 소리 반응. 이 어깨, 양 어깨 사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목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위를 공기로 소리 나게 두들겨 주셔요. 자, 소리가 나는지 자, 한번 이렇게 하면 들리나요? 자, 이런 정도의 강도에서 두들겨 주셔야 돼요. 달랠 때는 소리로 엄마가 나를 지금 내 울음을 듣고 있네 해서 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스킨십도 하면서 소리로 빨리 아기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울음을 엄마가 공감하고 있어서 빨리 엄마가 소리 날 때 대응해 주는구나.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달려가지 못해요. 그럼 빨리 소리로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면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먼저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일단 아기한테도 소리로 빨리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기라서 절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두들길 때 머리가 살짝 흔들려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뇌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막 애가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히려 이렇게 뇌에 흔드는 것보다는 엄마가 손으로 두들겨 흔들리는 방사가 훨씬 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반응과 함께 공기로 등을 두들겨 주셔야 된다는 거. 이때 키포인트는 뭐냐면 세워 안아 주셔야 된다는 거. 왜?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일단 소리나 반응으로 느끼게 해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알지 못한 배앓이는 세워서 해줬기 때문에 뭔가 소화가 되는 느낌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욕구적인 게 있어요. 욕구적인 게 이제 빨개 욕구인데 그걸 못하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아기가 막 고개를 이렇게 빨 수 있어요. 엄마 옷자락을 빨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손이 하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거는 뭐냐면 배고픈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반응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마다 먹이면 또 안 되겠죠. 자, 그랬을 때는 엄마도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계속 안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흔들지 않아야 돼요. 왜? 이 흔드는 거는 결국에는 너가 이렇게 울기 때문에 엄마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조바심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흔들면서 두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기는 스스로 내가 울었을 때 절제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흔들어야지 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내 감정과 화와 이 조절 능력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 엄마가 흔들어 줌으로써 안정됐다가 풀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란 건 누가 조절해야 되죠? 본인이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님이 안정감 있게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 다소곳이 안아주고 그러면 이 아기는 울더라도 엄마 품에서 화를 냈다가 말았다가 화를 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스스로 그거를 천천히 조절하게 되어 있죠. 조절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구나. 엄마도 나를 이렇게 안정감 있게 다뤄주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천천히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좀 진정해봐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혹시 내가 먹이지 못했나 하고 젖을 물려준다거나 젖병을 주셔야 되는 거지 아기가 막 경계하고 운다거나 아니면 애가 너무나 심하게 보챈다고 할 때 그거를 달래기용으로 젖을 물린다거나 아니면 달래기용으로 놀이젖꼭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젖병을 주는 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결국에는 너의 울음은 엄마가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놀이젖꼭지 물고 어때요? 물고 그냥 얌전히 있어. 아니면 너 울음소리 듣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 저 물리고 있어. 이렇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아기는 젖을 빨아야지 감정이 조절하는 거고요. 젖을 빨아야지 놀이젖꼭지를 해야지만이 내 화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젖도 점점 떼야 되는 거고 언젠가는 놀이젖꼭지도 떼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코 이 놀이젖꼭지라던가 엄마 젖이라던가 분유는 꼭 필요할 때 물려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아기 우는 거를 입막음으로 해서 물려주는 거는 아기 감정에 형성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즐기기 위해서 행복해서 엄마 젖을 물려주는 건 도움이 되세요. 그렇지만은 내가 짜증내면서 이 아기 울음을 듣기 싫어서 물려주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기가 울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한 아이구나. 그리고 이 울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아기구나. 우리가 내성적인 아이하고 외향적인 아이들이 어때요? 오히려 외향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살을 하지 않아요. 왜? 항상 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향적인 아이는 어느 순간 사고를 치게 되어 있어요. 왜? 아무도 말을 못 해주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기가 일단 운다는 거는 나를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아기가 엄마한테 알아달라고 이렇게 울음을 통해서 표현해주는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이거를 달래주셔야 되지 이거를 겁을 낸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무서워서 그냥 재우려고 해버린다고 하는 거는 엄마의 역할보다는 결국에는 부모 역할밖에 안 돼요. 엄마는 뭐냐면 아기가 우는 거에 대한 거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기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울음을 닥치는 식으로 계속 먹이다 보면 아기의 기질이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우리 아이는 맨날 먹는 거 찾는 아이로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기는 그게 계속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쌓여요. 감정에서.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어른들도 내가 인내를 참고 하는데 그 상대가 내 이 화를 몰라주고 하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잖아요. 이 폭발이 차라리 빨리 터지는 게 낫다는 거죠. 나중에 다 성장해가지고 어설픈 사춘기 때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한테 폭발한다거나 아니면은 연애할 때 애인한테 폭발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감정이 상했을 때 이렇게 폭발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폭발했을 때 내가 안정감을 다뤄주고 절제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라고 기분 좋게 대응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겁을 낸다거나 우리가 화낸 사람한테 같이 화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성격 이상해지는 거예요. 둘 다. 누군가 한 명은 지켜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본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저 상대가 진정됐을 때 뭐라고 설득하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기는 막 화가 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배가 고파서 짜증날 수도 있고요. 욕구가 잘 채워져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가 아파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막 뭐라고 울었을 때 엄마는 뭐라고 해주셔야 돼요? 묵묵히 그냥 해주셔야 되는 거야. 또닥거려주고 흔들지 않고 안아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어머님이 또 막 뭐락 해버리면은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후 60일까지는 들리는 소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목소리라든가 손으로 소리로 반응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3개월 이상 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인지하기 시작해. 엄마 행동을 보고. 근데 자꾸 그때 어머님이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얘기할 때 자꾸 말하게 되면 오히려 산만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3개월 이후부터는 젖을 먹일 때 많은 말을 하면서 수유하는 거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3개월 시기 때 애들이 산만하거든요. 굉장히 산만해서 조금만 먹고 놀고 조금만 먹고 울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걸 어머님이 먹자 뭐 하자 이렇게 자꾸 말대꾸를 하다 보면은 엄마가 내가 말을 걸면은 먹는 것도 중단할 수 있고 놀아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일 전까지는 많은 교감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수유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60일 이후부터는 보이면서 엄마랑 자꾸 놀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기 때는 오히려 그 교감이 이미 60일 전에 형성됐기 때문에 굳이 막 밥 먹을 때 말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60일 이후부터는 산만한 시기니까 좀 더 산만하지 않도록 어머님이 좀 말을 아끼면서 수유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울 때는 이왕이면 우는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울지 않고 아기를 잘 키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울지 않는 애기는 절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아픈 거를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자, 받아 다 적으세요. 메모지 다 준비하세요. 제가 1분 시간 드릴게요. 자, 준비하셨어요? 메모지 준비하신 분이 한 명도 없네요. 준비하셨죠? 자, 아기 건강 체크. 영아산통 증상부터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영아산통이라는 거는 배앓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산통, 분만할 때 산통을 겪는 거를 아기 영아가 겪은다서 영아산통이에요. 굉장히 아프겠죠. 이 아픈데 먹을 수가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근데 아기들은 먹어요. 왜? 빨개었기 때문에. 아파도 먹으면서 빨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상태에서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영아산통 증상이 있을 때는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장을 비워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영아산통 증상은 첫 번째, 자꾸 호흡이 급해진다는 거예요. 엄마 젖을
거나 젖병을 먹을 때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먹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하게 벌컥벌컥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젖병이든 뭐이든 끊기면서 먹는다. 왜? 호흡적인 게 이제 틀어져요. 왜? 얘네들은 배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이 배호흡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호흡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젖병 거부가 생기고 젖거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아산 또 호흡적인 거를 엄마가 캐치를 못했어. 둔해가지고 어머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소화가 안 되면 어른들도 트름하면 음식이 끼어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배앓이를 하게 된 것처럼 토해내기 시작해요. 이 토해낼 때 그냥 이렇게 지그시 묻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왈칵. 자, 이렇게 왈칵 토해냈을 때 어떤 식으로 왈칵 토해내냐면 우리가 유제품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유제품 찌꺼기가 나오는 거하고 그냥 물처럼 나온 거하고 달라요. 유제품 찌꺼기가 섞여서 나오는 거는 아까 전에 소화가 안 된 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먹였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유제품 찌꺼기 같은 게 나온 게 없이 그냥 물처럼 왈칵 나왔다는 건 지금 가스가 차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토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유제품이 약간 섞인 듯이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물 같은 게 튀어나왔는지. 그러면 유제품 찌꺼기 같은 게 튀어나왔다면 이거는 아까 전에 먹었던 게 소화가 안 된 거고 지금 그냥 방금 먹고 토해낸 것처럼 그냥 물처럼 지금 방금 우유처럼 나왔다면 이거는 지금 방금 먹은 게 공기가 차서 나와버리는 거죠. 이것도 영아산통이에요. 근데 이 토하는 증상이 하루에 4번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은 배앓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약간 이제 아기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진도가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해내는 증상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소화가 안 되면 어른들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방귀죠. 방귀. 자, 방귀도 소화가 잘 되는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죠.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방귀는 냄새가 나요. 아주 역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방귀를 꼈는데 냄새를 나진 않았는데 끼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엄청 낀다고 하셨는데 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끼는 가스가 냄새가 역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방귀 냄새가 별로 나진 않았어. 근데 오늘은 갑자기 막 역한 냄새가 나. 그러면 어제 먹었던 수유의 그런 패턴이 소화가 안 됐다는 거죠. 뭐 어제 내가 수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 1시간마다 수유를 했어. 그랬더니 애기가 자꾸 방귀를 끼는데 냄새가 나. 아, 내가 1시간마다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단도리를 시켜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심하다거나, 자, 또 나머지는 또 뭐예요? 방귀 냄새는 나지는 않는데 자꾸 기저귀 갈 때마다 요만한 똥기저귀가 묻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지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가 몰아서 왕창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런 방귀가 하루에 4번 정도 이렇게 기저귀에 묻어났을 경우도 이제 그것도 가스가 찬 거예요. 자, 지금 4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엄마가 이제 몰라줬어요. 그냥 몰랐다. 그러면 진짜로 가스가 찼구나. 아니면 가스는 차지 않았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구나. 배앓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대변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기들이 장이 건강하고 안정된 아이의 장은 어떤 걸 먹어도 기본적으로 황금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조금 진한 갈색이 느껴진다거나 뭐 밝은 개나리색 이렇게 약간의 그 노란색 계통에서 변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변 색깔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검은 흑변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카키색이라던가 너무 진한 녹색이라던가 이런 경우도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흔히 제가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님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소아과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유 때문에 이렇게 녹변이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전유 때문에 엄마 젖의 전유 후유 불균형 때문에 녹변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모유 젖을 먹는 아기들은 전유 후유 불균형이 생기면 초기 때는 밝은색 녹변이 나오더라도 모유로 장이 안정되어 가기 때문에 묽은 노란병이 나오는 거지 계속 녹변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분유가 좋아서 황금병이 나오고 분유가 좋지 않아서 녹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유를 먹더라도 기본 색깔에서 많이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병이 자꾸 나오는 것 역시도 어머님이 체크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배 마사지도 조금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수유할 때라든가 젖병 줄 때 트름을 중간중간에 시켜서 먹여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아이일수록 가능하면은 자꾸 흔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스가 차서 속이 안 좋은데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렁거리겠죠. 그러면 오히려 더 속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정말 잔재 남아있는 가스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지그시 등을 기대서 아니면 엄마가 의자에 소파 같은 데 앉아서 방금 제가 안아준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고 손을 마서 계속 울더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또닥또닥 해주게 되면 아기도 가만히 엄마 품에서 생각을 하면서 장을 안정감을 시키면서 잔재가스가 쑥쭉 나와요.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울 때 계속 두들기면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방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으로 아기를 눕혀서 배를 더 한번 쫙 훑어주시고 거기서 이렇게 배를 쭉쭉 이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세요. 자, 이거는 영아산통 관리에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는 아이 중에 영아산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영아산통 증상이 지금 5가지가 나왔어요. 호흡이 급해지는 거, 틀어지는 거, 토해내는 거, 묻어나는 거, 냄새 심한 거,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안 좋아지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증상이 보일 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장을 최소한 2시간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장이 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쉬었다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기는 당연히 울어요. 왜? 아프니까 울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머님이 아파서 우는 거를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아, 이 아이가 아파서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해서 달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먹여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신감을 갖고 우는 아기를 과감하게 케어할 수 있는 엄마가 되어 있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 파악했을 때 4가지 파악이 욕구불만인 건지 배앓인 건지 분리불안인 건지 진짜 배고픈 건지. 그럼 이 4가지도 또 키포인트 4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아기가 울 때는 먼저 안아주시는 게 첫 번째인데 안아줄 때 세워서 흔들지 않고 안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기가 울지 않고 가만히 엄마 품에 있으면 이거는 분리불안이에요. 그러면 젖을 물릴 필요가 없으세요. 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내려놨어요. 그러면 또 아기가 울죠. 근데 또 안아주면 안 울죠. 이거는 뭐예요? 분리불안이에요. 근데 굳이 먹이고 재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든 먹이고 재우려 하니까 어머님들이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안아줘서 울지 않았을 때는 젖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분리불안이에요. 그냥 엄마 나 좀 안아주고 계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2번째는 이렇게 안아줌에도 불구하고 애가 아까처럼 계속 뭔가를 빨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빨기 욕구를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젖을 물려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분유 같은 경우는 줘서는 안 돼요. 왜? 분유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최소 2시간은 벌려줘야 돼요. 그지만 모유 같은 경우는 2시간이 안 돼도 먹일 수는 있어요. 그지만 먹일 때는 어떤 식으로 먹여주셔야 되냐면 마지막에 내가 그 전에 먹였던 쪽을 먹여주셔야 돼요. 왜? 이게 혹시 배고픈 게 아까 덜 먹인 게 아니라 욕구적인 거라면 욕구적인 다 먹은 쪽을 물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었던 쪽을 물리고 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렸을 때 애기가 빨지 않고 물고 있어. 근데 빼면 울어. 이거는 뭐예요? 빨기 욕구예요. 그냥 엄마 저 빨고 싶어요.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깨워서 먹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대로 어머님이 이 빨기 욕구를 즐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빨기 욕구라든가 분리불안을 구별해 주시고 나머지 배앓이하고 그 다음에 배고픈 거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배앓이 증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안 먹이고 2시간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고파서 먹인 애들 같은 경우는 다시 먹인 지 얼마 안 돼서 먹였을 때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적극적으로 먹어요. 그러면 아, 내가 아까 먹인다고 먹였지만 제대로 안 먹였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빨리 깨워서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배고픔 욕구 4가지
영아산동 이걸 구별해 주시고 또 영아산 증상도 구별하셔가지고 우는 거를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한 달 잘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시간 잘 맞췄죠? 자, 원장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해요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현재 그 진료 보시는 중간에 강남의 지금 아모림 센터에서 진료 보시는 중간에 특별하게 우리 크베 엄마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식사도 굉장히 급하게 하시고 지금 방송 들어오신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크베 맘들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강과 이번 4강 합쳐서요. 저희 그 모유수유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이제 선발을 해서 드로잉 베이비 그 인형 있죠? 네, 팔다리 긴 인형, 네, 블라블라 인형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도 달라고 하시네요. 네, 원장님. 네네. 그래서 후기 남겨주시고요. 사진도, 원장님 사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이 오늘 해주셨던 액션들,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진짜 우리 엄마가 해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마시고 후기 참여를 해주세요. 다음 5강 들어가기 전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기자 중에 선발해가지고 예정 공지 때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라잉 베베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원장님이 QA를 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후기는 미션 수행장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부분에 보시면 미션 수행장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무 강의 있는 거 아시죠? 네, 숙제 많더라고요. 네, 숙제하시고 꼭 출석하셔서 또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